그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막대한 재산을 썼지만 진실이 바로 자기 집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특별한 순간을 함께 해주세요. 모든 것은 넓고 조용하며 어딘가 차가운 기운이 감도는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박서준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생의 대부분을 자신의 사업 제국을 건설하는 데 바쳤지만 최근 몇 년간은 아들 지호, 겨우 7살 난 아들과 단둘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수지는 2년 전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다녀오던 길에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준은 비가 내리던 그 9월의 어느 날 자신이 지금은 아무 의미 없게 느껴지는 수십억 원짜리 계약을 성사시키는 동안 아내에게 혼자 가라고 고집했던 것을 결코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그 저택은 방이 12개나 있었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방은 2개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더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을 보관하는 타임캡슐처럼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집안 구석구석을 애정을 담아 꾸몄습니다. 그림 하나, 화병 하나, 콘크리트 구조물을 가정으로 변화시키는 모든 세부 사항을 직접 골랐습니다. 이제 그녀가 없자 모든 것이 생명 없는 박물관처럼 느껴졌고 집안에는 정막과 그곳에 사는 이들의 외로운 발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서준은 자발적으로 물에 빠져드는 사람처럼 일에 몰두했습니다. 아들이 깨기 전에 집을 나섰고 아이가 이미 잠든 후에야 돌아왔습니다. 그의 IT 및 무역 회사는 막대한 수익을 올렸지만 성공은 쓴맛이었습니다. 한편 지호는 나이에 비해 지나치게 조용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울지도 불평하지도 않고 그저 상실에 대한 조숙한 지혜를 담은 듯한 크고 우울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준이 28세의 젊은 가사 도우미 김은주를 고용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것은 자신이 끝없이 일하는 동안 아들이 그토록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은주는 강원도 시골의 평범한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성공하기 위해 3명의 어린 동생들과 연로하신 부모님을 뒤로하고 떠나왔습니다. 그녀의 수수한 얼굴에는 시골 특유의 순박함과 함께 아직 세상이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의 다정함이 묻어났습니다. 첫날, 은주가 그 거대한 집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공기 중에 떠도는 슬픔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커튼은 마치 햇빛이 반갑지 않은 침입자인 것처럼 반쯤 닫혀 있었습니다. 지호는 거실에 앉아 블록을 가지고 조용히 놀고 있었습니다. 끝없는 순환 속에서 탑을 쌓고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했을 때 아이는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블록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은주는 아이들을 다뤄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밭에서 일하는 동안 동생들을 돌봤습니다. 상처 입은 아이의 신뢰를 얻는 데는 인내심과 진정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 며칠간 그녀는 그저 관찰했습니다. 지호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며 항상 자신과 아빠 그리고 은주가 엄마라고 짐작한 3번째 사람처럼 보이는 형상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또한 아이가 방창가에서 몇 시간이고 정원의 새들을 바라본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간식을 준비하던 은주는 지호가 방에서 혼잣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조용히 다가가 보니 아이는 엄마 사진을 들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은주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에게는 수진이 남긴 공허함을 조금이라도 채워줄 친구,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은주는 시골에서 보낸 어린 시절, 개들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떨어질 수 없는 동반자였는지 기억해냈습니다. 그들은 판단 없이 들어주고 말 없이 위로하며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서준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는 놀라움을 반길 만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은주는 미묘하게 아이디어를 심었습니다. 반려동물에 관한 잡지를 집안 곳곳에 전략적으로 놓아두었고 동물이 슬픔에 잠긴 아이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연구에 대해 무심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준이 드물게 일찍 도착한 저녁에 저녁 식사를 차려주던 중 그녀는 용기를 냈습니다. 사장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혹시 지호를 위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아이가 너무 외로워하고 제가 보니 동물을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원에서 새들을 몇 시간이고 바라보거든요. 서준은 포크를 입으로 가져가다 말고 멈췄습니다. 늘 피곤에 절어있던 그의 눈이 몇 번 깜박이며 그 제안을 소화했습니다. 은주씨, 난 내 아들 돌볼 시간도 거의 없는데 동물까지 어떻게 돌봅니까? 게다가 수진씨가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어서 우린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돌보겠습니다, 사장님. 그리고 고양이가 아니라 강아지예요. 아이들에게 아주 좋은 친구가 되죠. 지호에게는 친구가 필요해요. 서준은 몇 분처럼 느껴지는 긴 초 동안 침묵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게 아이에게 좋다고 생각하고 은주 씨가 돌보는 것을 책임진다면 그렇게 해요. 하지만 조용하고 깨끗한 동물로 골라요. 은주는 기쁨을 거의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쉬는 날이었던 그녀는 서울 외곽의 한 유기견 보호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은퇴한 수의사인 김영희 아주머니가 운영하는 곳으로 버려진 개들을 구조하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사정을 설명하자 영희 씨는 그녀를 새끼 강아지들이 있는 별도의 공간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 3개월 된 골든 리트리버가 있어요. 동물병원 문 앞에 상자에 담겨 버려졌죠. 온순하고 똑똑하고 아이들과도 잘 지내요. 하지만 한 가지 말해줄 게 있어요. 이 견종은 털이 정말 많이 빠져요. 집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은주는 서준이, 수진이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었다고 한 말을 떠올렸지만 걔는 다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새끼 강아지는 완벽했습니다. 갈색 눈동자는 순수한 친절함을 담고 있었고 은주가 안아 올리자 열정적으로 그녀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바로 이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버스 옆자리 상자 안에서 새끼 강아지가 자고 있는 동안 은주는 불안감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저축으로 사료, 그릇, 장난감, 그리고 푹신한 침대까지 동물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지호는 거실에서 별 관심 없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호야, 눈 감아봐. 선물이 있어. 아이는 열광보다는 예의상으로 순순히 따랐습니다. 은주는 새끼 강아지를 아이의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지호가 눈을 뜨고 그 황금빛 털 뭉치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얼굴에 무언가 변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빛이 갑자기 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 보는 진심 어린 미소가 그의 얼굴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제 거예요? 진짜 제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가 감동으로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 아가 이름은 뭐라고 지을래? 지호는 새끼 강아지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토레오, 슈퍼히어로처럼 토르라고 부를래요. 외로움에서 절 구하러 왔으니까요. 은주는 눈물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은 이 사랑의 몸짓으로 인해 모두가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변화는 즉각적이고 인상적이었습니다.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던 지호는 이제 토르를 뒤에 달고 정원을 뛰어다녔습니다. 강아지는 마치 작은 주인의 감정적 연약함을 이해하는 듯 극도로 온순했습니다. 장난칠 때 절대 물지 않았고 아이의 침대 발치에서 잤으며 황금빛 그림자처럼 집안 어디든 아이를 따라다녔습니다. 서준은 그 첫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와 아주 오랜만에 보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거실 바닥에 있었고 토르가 아이 위에 올라타 얼굴을 핥자 아이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잠시 동안 서준은 문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주가 그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아지를 데려오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사장님. 하지만 저 모습을 보세요. 서준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은주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은주씨.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필요했는지 몰랐어요. 이어진 몇 주 동안 집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지호는 토르에게 밥을 주기 위해 일찍 일어났고 매일 오후 충실하게 털을 빗겨주었으며 심지어 학교 친구들을 새 친구에게 소개하기 위해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준도 그 변화에 고무되어 회사에서 더 일찍 퇴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 밤에는 아들과 강아지가 있는 정원에 합류하여 공을 던지거나 그저 둘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은주는 단순한 가사 도우미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상처 입은 가족의 역학을 이해하고 치유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일종의 이모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했고 숙제를 도와주었으며 아이를 웃게 만드는 시골에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토르가 온 지 약 3주가 지난 어느 비 오는 금요일 첫 번째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지호는 비 때문에 하루 종일 방에서 강아지와 놀았습니다. 은주가 저녁 식사를 하라고 아이를 부르러 갔을 때 아이의 눈이 약간 부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호야, 울었어? 학교에서 누가 괴롭혔니? 아니에요, 은주 이모. 괜찮아요. 그냥 눈이 좀 가려워요. 은주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습한 날씨 탓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서울은 기후 변화가 심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약장에 있던 어린이용 알레르기 약을 주었고 지호는 나아졌습니다. 주말에 서준은 지호와 토르를
데리고 서울숲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완벽한 날이었습니다. 해가 빛났고 가족들은 잔디밭에서 소풍을 즐겼으며 지호는 토르와 함께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프리스비를 던지고 서준이 수진의 사고 이후 처음 보는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노점상에게서 아이스크림을 샀고 서준은 토르가 지호의 아이스크림을 조금 핥도록 허락했으며 아이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지호는 마른 기침을 계속하며 한밤중에 잠에서 깼습니다. 단순한 감기 기침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공기 순환을 막는 것처럼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기침이었습니다. 침대 발치에서 자고 있던 토르는 걱정스럽게 귀를 쫑긋 세우고 낮게 낑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잠귀가 밝았던 은주는 집 뒤편의 자기 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복도를 달려갔고 맨발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거의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지호의 방에 들어갔을 때 아이는 침대에 앉아 가슴을 움켜쥔 채 힘들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진정해, 아가야, 진정해. 아빠 부를게. 그녀는 마스터 스위트룸으로 달려가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준은 잠에서 덜 깨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아들이 그런 상태인 것을 보았을 때 공포가 그를 덮쳤습니다. 수진이 사고 전 마지막 천식, 발작을 일으켰던 밤의 기억이 위를 강타하는 것처럼 돌아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서울 최고의 소아과 의사이자 가족의 친구인 김성훈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3시였지만 의사는 전화를 받았고 증상을 듣자마자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서준은 지호를 안고 진정시키려 애썼고 은주는 어릴 적 자신이 호흡기, 문제가 있을 때 어머니가 항상 만들어주시던 대추차를 준비했습니다. 김 박사는 도시를 가로질러 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분 만에 기록적인 시간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는 60대의 남성으로 회색 머리카락과 금태 안경이 그에게 지혜로운 분위기를 더해주었습니다. 그는 지호의 폐소리를 듣고 목을 확인하고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며 꼼꼼하게 진찰했습니다. 서준 씨, 폐에서 약간의 쌕쌕거리는 소리가 들리지만 폐렴은 아닙니다. 알레르기 반응이나 바이러스 감염 같습니다. 기관지, 확장제와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처방하겠습니다. 48시간 내에 호전되지 않으면 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의사는 즉시 지호의 호흡을 편안하게 해주는 주사를 놓았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는 서준을 옆으로 불렀습니다. 최근에 집에 무언가 바꾼 것이 있습니까? 새로운 청소용품? 식물, 동물? 서준은 토르를 언급했지만 김 박사는 일축했습니다. 강아지 알레르기였다면 증상이 더 일찍 나타났을 겁니다. 3주는 너무 길어요. 아마 그냥 바이러스성일 겁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흔한 일이죠. 하지만 다음 며칠은 그것이 단순한 바이러스가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지호의 기침은 밤에 더 심해졌고 열은 불규칙하게 오르내렸으며 아이는 나이에 맞지 않는 피로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절박해진 서준은 의사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국내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아산병원의 호흡기내과 이병철 박사는 1년의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흉부 엑스레이, CT, 혈액 검사, 모든 것이 결정적이지 않은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염증이 있는 것은 맞지만 증상의 심각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삼성병원의 면역학자 최혜린 박사였습니다. 그녀는 희귀 자가면역 질환을 의심하고 훨씬 더 구체적인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서준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검사 하나하나가 수백만 원이었지만 외아들의 건강에 비하면 돈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러는 동안 은주는 점점 커지는 불안감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하는 것 같은 패턴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호가 토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낸 날, 특히 강아지가 아이의 침대에서 자거나 실내에서 놀 때 증상이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학교에 가서 몇 시간 동안 동물과 떨어져 있을 때는 약간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준이 지호를 데리고 또 다른 진료를 받으러 간 사이 은주는 토르와 함께 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강아지는 그녀가 다림질을 하는 세탁실까지 따라왔습니다. 토르가 그녀의 발치에 눕자 은주는 몸을 숙여 강아지를 쓰다듬었습니다. 황금빛 털이 소파, 카펫, 옷 등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설마 네가 문제인 거니? 그녀가 강아지에게 중얼거리자 강아지는 그저 순진하게 꼬리를 흔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어떻게 서준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는 그 모든 고통을 정당화할 만한 희귀한 질병을 찾는데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호는 아이는 토르를 그 무엇보다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아이의 가장 친한 친구가 동시에 최악의 적이라고 제안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은주는 저녁 식사 중에 미묘하게 그 문제를 꺼내려 했습니다. 사장님, 지호 알레르기 검사 한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요. 서준은 짜증 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주 씨, 우린 이미 가능한 모든 검사를 다 했어요. 서울 최고의 의사들이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만약 알레르기처럼 간단한 문제였다면 그들이 벌써 발견했을 겁니다. 가사도우미는 고개를 숙였지만 걱정은 계속해서 그녀의 내면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작은 실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이 지호를 데리고 또 다른 진료를 받으러 간 날, 그녀는 토르를 완전히 목욕시키고 아이의 방 전체를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고 모든 침구를 세탁했습니다. 그날 밤 지호는 더 잘 잤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토르가 다시 아이의 침대에 눕자 기침이 맹렬하게 돌아왔습니다. 은주는 확신했습니다. 강아지였습니다. 하지만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동물을 데려온 것에 대한 부주의로 비난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마비시켰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엄마를 잃은 후 아이가 찾은 유일한 기쁨의 원천을 어떻게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한편 서준은 절망의 나선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해외의 치료법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 스위스의 전문가들, 심지어 독일의 대체의학까지 접촉했습니다. 화상 상담 한 번에 막대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의학적 소견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검사, 새로운 약, 새로운 희망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유난히 힘든 목요일, 서준은 회사 중 한 곳에서 위기가 발생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백만 달러짜리 선정물이 세관에 억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모든 것을 제쳐두고 달려가 해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파에 창백하고 약해진 채 누워있는 지호와 그 곁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 토르를 보았을 때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팀장, 자네가 이걸 해결해야겠네. 난 여기서 못 나가. 내 아들이 어떤 사업보다 중요해. 그것은 서준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정도 규모의 위기를 위임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동업자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이해했습니다. 모두가 그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지호의 건강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한때 토르와 함께 정원을 뛰어다니던 아이는 이제 숨이 차서 부엌까지 걸어가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아지에 대한 그의 애정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토르가 자기 곁에서 자야 한다고 고집했고 기침 발작이 올 때면 마치 강아지가 자신의 고통을 흡수해 줄 수 있다는 듯이 동물을 껴안았습니다. 유난히 상태가 좋지 않았던 어느 날 밤 지호는 모두를 놀라게 하는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아이는 제대로 숨을 쉴 수 없는 상태로 잠에서 깼고 입술은 약간 푸른빛을 띠었습니다. 서준은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가 아들을 팔에 안고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절박하게 반복하는 동안 은주는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토르는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는 듯 멈추지 않고 짖으며 그들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지호를 들것에 싣자 아이는 쇠약한 상태에서도 강아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토르가 보고 싶어? 아이는 힘겨운 호흡 사이로 속삭였습니다. 은주는 강아지를 안아 올려 지회에게 데려갔습니다. 아이는 구급차로 실려가기 전에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동물의 머리를 쓰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서준은 아들의 손을 잡고 함께 갔고 은주는 낑낑거리는 토르를 품에 안고 뒤에 남았습니다. 병원에서 지호는 안정을 되찾고 경과를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김성훈 박사가 전문의 팀과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검사를 하고 가능성을 논의했지만 아무도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서준은 아들의 침대 옆에서 밤을 새우며 작은 가슴이 오르내리는 모든 호흡과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긴 밤샘 시간 동안 서준은 생각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진을 생각했고 그녀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을지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더 직관적이고 세부 사항에 더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녀였다면 자신이 놓치고 있는 무언가를 알아차렸을까요? 그는 그녀가 자신의 알레르기에 대해 얼마나 꼼꼼했는지, 특정 환경을 어떻게 피했는지, 항상 약을 어떻게 챙겨 다녔는지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섬광처럼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지호가 아기였을 때 몇 년 전의 대화였습니다. 수지는 아들이 자신의 알레르기를 물려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알레르기? 서준이 물었습니다. 고양이, 당신도 알잖아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심하지는 않지만 걔 알레르기도요? 그래서 우리가 반려동물을 안 키운 거잖아요. 서준은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이 모든 의사들,
이 모든 검사들, 그리고 답은 잊힌 대화 속에 있었던 걸까요? 그는 휴대폰을 들고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은주 씨, 솔직하게 말해줘요. 지호가 토르에게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은주가 대답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 몇 주 전부터 그걸 의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씀드리기가 두려웠어요. 제가 강아지를 데려왔으니까 제 탓이 될까 봐서요. 그리고 지호가 토르를 너무 사랑해서 서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가 느낀 것은 분노가 아니라 안도감과 절망감이 뒤섞인 파괴적인 감정이었습니다. 마침내 가능한 답을 찾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것이 지호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된 절망감. 다음 날 아침, 서준은 완전한 알레르기 검사를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김성훈 박사도 검사를 진행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결과는 몇 시간 만에 나왔고 확정적이었습니다. 지호는 개털에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었으며 아마도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을 것이고 잠복해 있다가 토르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활성화된 것이었습니다. 서준은 병원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모든 고통, 그 모든 돈, 그 모든 잠 못 이룬 밤들, 그리고 답은 내내 자신의 집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기본적인 것조차 고려하지 않은 의사들에게, 더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은 은주에게, 그리고 너무나 잔인한 이 운명의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병원 침대에서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자고 있는 지호를 보았을 때 모든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지호가 깨어났을 때 서준은 곁에 있었습니다. 아이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고 가장 먼저 물어본 것은 토르의 안부였습니다. 서준은 아들의 작은 손을 잡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들, 우리가 너를 아프게 하는 원인을 찾았어. 지호는 희망에 차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저 이제 나을 수 있어요? 응, 나을 수 있어. 하지만 지호야, 너를 아프게 하는 건 알레르기란다. 엄마한테서 물려받은 거래. 개털 알레르기. 아이의 얼굴에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혼란, 부정, 그리고 마침내 이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토르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예요. 토르가 절 외로움에서 구해줬단 말이에요. 서준 역시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알아, 아들. 아바도알라. 그리고 토르는 우리에게 언제나 특별할 거야. 하지만 때로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비록 마음이 아프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 최선인 일을 하는 거란다. 지호는 벽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서준은 즉시 아이를 위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이 상실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몇 분 후 지호는 다시 아빠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토르는 어디로 가요? 서준은 이미 생각해 두었습니다. 상철 삼촌 기억나니? 양평에 농장 가지고 계신 아빠 동업자 말이야. 그분이 항상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하셨어. 토르는 뛰어놀 넓은 공간도 생기고 다른 동물 친구들도 사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린 가끔 방문할 수 있어. 알레르기가 심해지지 않는 야외에서 말이야. 토르랑 작별 인사는 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아들. 제대로 작별 인사하자. 이틀 후 지호가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 그들은 특별한 작별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 정원, 야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은주는 지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로 소풍을 준비했습니다. 토르도 깨끗하게 목욕하고 털을 빗은 채 마치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아는 듯 그곳에 있었습니다. 지호는 강아지와 1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을 던지고 간식을 주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준은 이 기억이 미래에 소중해질 것을 알기에 모든 것을 비디오로 기록했습니다. 토르가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을 때 지호는 강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마지막으로 한 번 껴안으며 귀에 속삭였습니다. 넌 언제나 나의 영웅일 거야, 토르.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나를 행복하게 해줘서 고마워. 이제 넌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테지만 난 절대 널 잊지 않을게. 토르는 마치 알아듣는다는 듯이 아이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상철 삼촌이 강아지를 데리러 도착했을 때 지호는 강했습니다. 차가 멀어질 때 손을 흔들었고 토르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그는 아빠의 품에 무너져 내려 그 필요한 이별의 모든 고통을 울음으로 터뜨렸습니다. 이후 몇 주는 적응의 시간이었습니다. 집은 완전히 청소되었고 털 한 올까지 제거되었습니다. 지호는 약물 치료와 결국 면역 요법을 포함한 알레르기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건강은 극적으로 좋아졌습니다. 2주 만에 그는 다시 뛸 수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잃었던 체중을 모두 회복했습니다.
해고될까봐 두려워했던 은주는 서준이 대화를 요청했을 때 놀랐습니다. 은주 씨, 당신이 내 아들 목숨을 구했어요. 당신이 토르를 데려오지 않았다면 지호는 계속 슬픔과 우울증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알레르기를 의심하지 않았다면 우린 원인을 찾는데 훨씬 더 오래 걸렸을지도 몰라요. 당신은 이 집에서 단순한 직원이 아니에요. 당신은 가족입니다. 젊은 여성은 안도감과 감사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욱 헌신적으로 지호를 돌보았습니다. 그들은 털이 있는 동물을 포함하지 않는 새로운 일상과 새로운 기쁨의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지호는 수족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서준은 아들의 방에 거대한 어항을 설치해 주었으며 아이는 화려한 물고기들에게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들은 농장에 있는 토르를 방문했습니다. 지호는 가기 전에 알레르기 약을 먹었고 항상 야외에 머물렀습니다. 강아지는 첫 주인을 결코 잊지 않았고 항상 같은 열정으로 그에게 달려왔습니다. 이 방문은 달콤하면서도 씁쓸했지만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지호에게 진정한 사랑이란 때로는 놓아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준은 이 경험 이후 변했습니다. 그는 우선순위를 재조정했고 회사에서 더 많은 책임을 위임했으며 일주일에 사흘은 재택근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지호는 함께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마침내 수진의 상실을 제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심리치료사인 윤지원 박사는 토르의 도착과 떠남이 사랑, 상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강력한 은유였음을 두 사람이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유난히 감정적이었던 한 치료 세션에서 지호는 서준의 기억에 깊이 새겨진 말을 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토르를 보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도 여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요. 토르가 그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젠 토르가 매일 여기 없어도 전 괜찮을 거라는 걸 알아요. 서준은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 잠시 방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의 7살짜리 아들은 많은 어른이 평생 도달하지 못하는 지혜를 막 보여주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집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지만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복도를 뛰어다니는 강아지의 열광적인 기쁨이 아니라 더 고요하고 더 의식적인 행복이었습니다. 지호는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으며 선생님들을 놀라게 한 수학적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은주는 서준의 격려와 지원을 받아 교육학 야간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그녀는 교사가 되는 것을 꿈꿨고 지호와의 경험은 그녀의 소명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녀가 수업이 있는 밤이면 서준이 직접 지호를 돌보며 숙제를 돕고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둘 다 영원히 간직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진단을 받은 지 1년 후 지호의 생일에 서준은 성대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것은 수진이 죽은 이후 첫 번째 진정한 축하였습니다. 정원은 풍선으로 장식되었고 트램펄린과 마술사가 있었으며 반 아이들 모두가 초대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놀라움은 상철, 삼촌이 토르와 함께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지호가 예전처럼 강아지를 껴안을 수는 없었지만 서준은 정원에 특별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토르가 파티 동안 머물 수 있도록 울타리로 분리된 공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돌아가며 강아지와 놀았고 지호는 멀리서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없었고 오직 토르가 그의 삶에서 상징했던 것에 대한 감사함만이 있었습니다. 파티 동안 은주가 서준을 옆으로 불렀습니다.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나님은 굽은 선으로도 바르게 쓰신다고 하셨어요. 토르는 지호를 슬픔에서 구하기 위해 삶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알레르기는 때로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는 언제 놓아주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나타났고요. 지호가 그걸 배웠어요. 사장님도 그걸 배우셨고요. 우리 모두가 배웠어요. 서준은 은주를 껴안았고 두 사람 모두 놀랐습니다. 고마워요, 은주씨. 모든 것에 대해 내가 볼 수 없었던 것을 봐줘서, 내 아들을 당신 아들처럼 사랑해줘서, 가족이란 단지 혈연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순간에 곁에 있어 주는 사람이라는 걸 가르쳐줘서 파티는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토르가 농장으로 돌아갔을 때 지호는 피곤하지만 행복한 모습으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벽에는 엄마 사진 옆에 토르와 함께 찍은 사진들로 가득 찬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는 각 사진을 만지며 잘 자라고 인사했습니다. 서준은 문에서 아들의 회복력에 감탄하며 지켜보았습니다. 수진이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는 생각했습니다. 지호가 2번의 깊은 상실을 힘과 지혜로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자랑스러워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사랑이 물리적 존재를 초월한다는 것을 어떻게 배웠는지 자랑스러워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준은 치료사의 제안으로 시작한 일기장에 글을 썼습니다. 오늘 나는 내 아들을 미스터리한 질병에서 치료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썼지만 진정한 질병은 명백한 것을 보지 못하는 나의 무능력이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복잡한 문제를 찾는데 너무 집착한 나머지 간단한 해결책을 무시했다. 하지만 어쩌면 이 여정이 필요했는지도 모른다. 지호는 단순히 알레르기에서 치유된 것이 아니다. 그는 슬픔에서 치유되었다. 그리고 나는 죄책감에서 치유되었다. 토르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 왔다가 임무를 완수하고 떠난 우리의 황금빛 천사였다. 오늘 우리는 상실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상실을 통해 배운 것들 때문에 더 강한 가족이 되었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12살이 된 지호는 자신감 넘치고 다정한 10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동물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항상 알레르기약을 챙겨 먹습니다. 토르와의 경험은 그에게 수의사가 되어 동물들과 그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돕고 싶다는 영감을 주었습니다. 은주는 교육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공립학교 교사이지만 여전히 정기적으로 가족을 방문합니다. 그녀는 지호의 비공식적인 데모로서 모든 중요한 순간에 함께합니다. 서준은 일과 삶의 새로운 균형을 찾았습니다. 그는 지호의 진료 중 한 번 만났던 의사와 다시 연애를 시작하기도 했지만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제 위풍당당한 성견이 된 토르는 농장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토르는 새끼를 낳았고 지호는 화상통화로 모든 탄생을 지켜봅니다. 흥미롭게도 새끼 중 한 마리는 지호의 팔에 있는 모반과 똑같은 하트 모양의 반점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물리적 거리를 초월한 연결고리, 즉 신호로 여겼습니다. 강남의 그 집은 더 이상 조용하거나 차갑지 않습니다. 서준과 지호가 함께 축구를 볼 때면 삶과 웃음, 음악, 그리고 때로는 시끄러운 논쟁으로 가득 찹니다. 커튼은 항상 열려 있어 빛이 들어옵니다. 수지는 모든 사진 속에서 미소 짓고 있으며 더 이상 우울한 존재가 아니라 과거를 존중하면서 미래를 껴안는 법을 배운 가족의 온전한 일부입니다. 어느 평범한 일요일 오후 함께 점심을 준비하던 중 지호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후회하는 거 있으세요? 서준은 냄비 속 소스를 저으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소라, 더 일찍 귀 기울이지 않았던 거, 간단한 문제에 대한 복잡한 답을 찾느라 그렇게 많은 돈과 시간을 낭비했던 걸 후회하지. 하지만 아들, 실수조차도 우리 이야기의 일부란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겪지 않았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가 가진 것들을 이토록 소중히 여기지 못했을지도 몰라. 지호는 도마에서 당근 조각을 훔쳐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르는요? 토르가 우리를 기억할까요? 해서준은 이제 자기 키에 거의 다다른 아들의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절대 잊지 않아. 지호야. 형태가 변할 수도 있고 거리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절대 사라지지 않지. 토르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줬어. 내 엄마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줬고 그리고 너는 내 아들 매일 내게 그걸 가르쳐준단다. 그들은 편안한 침묵 속에서 점심 준비를 마쳤습니다. 감정의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아 서로에게서 안전한 항구를 찾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서울 위로 태양이 빛나고 있었고 삶은 그 모든 복잡성과 아름다움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서준과 지호의 이야기는 그들의 지인들 사이에 알려졌습니다. 이전에는 그의 재정적 성공만을 존경했던 기업가, 친구들은 이제 그의 실수를 인정하고 가족을 우선시하는 용기에 대해 그를 존경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업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일과 아버지 역할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에 대해 그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기업 강연에 초청받았을 때 서준은 시장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여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제 집안의 강아지 털 속에 답이 있었는데도 희귀병을 찾기 위해 해외 클리닉에 수백만 달러를 썼습니다. 이는 때로 우리가 복잡한 해결책을 찾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명백한 것을 무시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업에서나 인생에서나 우리가 엉뚱한 곳을 보고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진정한 성공과 단순한 생존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동기부여, 간견에 익숙했던 임원들로 가득 찬 강당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서준이 말을 마쳤을 때 박수는 진심 어리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몇몇은 나중에 다가와 일이 어떻게 자신들을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했는지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한편 지호는 심각한 알레르기를 가진 다른 아이들에게 영감이 되었습니다. 그는 거리 두는 사랑이라는 블로그를 만들어 건강상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과 유대감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팁을 공유했습니다. 이 블로그는 한 유명 방송인이 전국 방송에서
이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입소문을 타게 되었습니다. 은주는 자신을 받아준 가족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교사로서 자신의 삶을 확고히 한 후에도 그녀는 전통을 지켰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그녀는 가족이 된 사장님 댁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지호의 모든 생일마다 그녀는 참석했습니다. 그녀가 결혼할 때 몇 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서준이 그녀의 손을 잡고 식장에 입장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지호가 15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서준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수년간의 면역 치료 끝에 의사들은 지호의 알레르기가 통제된 환경에서 개와 제한적으로 접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조절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생일날 지호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에서 토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활기찬 새끼 강아지가 아니라 황금빛 주둥이에 흰 털이 몇 가닥 섞인 성숙하고 침착한 개였습니다. 지호는 아빠와 강아지 사이를 번갈아 보며 문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은 약 먹고 괜찮아. 의사 선생님들이 허락하셨어. 지호는 토르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듯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릎을 꿇자마자 강아지는 그의 품으로 뛰어들어 얼굴을 핥고 기쁨에 차 낑낑거렸습니다. 5년간의 이별이 몇 초 만에 사라졌습니다. 지호는 오랜 친구를 껴안고 울었고 방 안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토르는 한 달에 한 번, 항상 몇 시간 동안 모든 의학적 주의를 기울이며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호는 강한 유대감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존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했습니다. 이 교훈은 그의 삶의 다른 영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17살에 연애를 시작했을 때 지호는 보기 드문 성숙함을 보였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한계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하며 과도한 근접성이 극단적인 거리만큼이나 해로울 수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관계는 건강하고 균형 잡혔으며 서준은 이를 토르에게서 배운 교훈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의 여정은 의료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성훈 박사는 이 사례에 대한 논문을 저명한 의학 저널에 발표하며 복잡한 진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한 진단을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호 사례로 알려진 이 케이스는 여러 병원의 소아과 레지던트 과정에서 필수 연구 사례가 되었습니다. 서준은 잃어버린 시간과 불필요한 고통에 대해 자신을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죄책감을 목적의식으로 바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에게 무료 알레르기 검사를 제공하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토르 재단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재단은 개입이 없었다면 심각해질 수 있었던 수백 건의 사례를 이미 진단하고 치료했습니다. 재단 출범식에서 지호는 참석한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는 연설을 했습니다. 많은 분이 이 이야기를 상실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를 포기해야 했던 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이건 어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더 곁에 있어주는 아빠를 얻었고 은주 이모라는 확장된 가족을 얻었으며 진정한 사랑이 물리적 존재를 초월한다는 이해를 얻었고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조차도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토르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제 삶에 존재하는 방식을 바꿨을 뿐입니다. 지호가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 합격한 날, 그가 가장 먼저 알리고 싶었던 사람은 토르였습니다. 그들은 농장에서 만났고 지호는 야외에서 강아지와 더 오래 머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노견이 된 토르는 청년이 된 자신의 소년을 보고 여전히 열정적으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나 해냈어, 친구. 나 수의사 될 거야. 너 같은 다른 아이들을 도울 거야. 지호가 강아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토르는 마치 이해하고 승인한다는 듯이 그의 손을 핥았습니다. 서준은 멀리서 지켜보며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모든 밤, 썼던 모든 돈, 겪었던 모든 절망을 떠올렸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어. 모든 눈물, 모든 돈, 잠 못 이룬 모든 밤이. 왜냐하면 결국 그들은 단지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번성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지호의 졸업식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아이러니하지만 적절하게도 동물 알레르기를 전문으로 하는 수의사가 되었습니다. 졸업식에서 그의 이름이 불렸을 때 다른 모든 사람보다 먼저 세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중요한 것을 우선시하는 법을 배운 그의 아버지 서준, 선택과 사랑으로 가족이 된 은주, 그리고 놀랍게도 몇 달 전 12살의 나이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난 토르의 사진을 들고 있는 상철 삼촌이었습니다.
지호는 토르가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살았다는 것을 알기에 눈물을 흘리며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이후 파티에서 그는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장애물을 기회로 바꾸는 모든 이들에게, 연약함 속에서 힘을 찾는 이들에게, 그리고 때로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는 언제 붙잡아야 하고 언제 놓아주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모든 이에게, 저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준 토르에게, 그리고 저를 구하기 위해 막대한 재산을 썼지만 구원이 돈이 아닌 사랑에 있음을 발견한 저의 아버지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지호는 알레르기가 있는 동물을 치료하고 가족들에게 안전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전문 클리닉을 열었습니다. 서주는 사업을 확장했지만 다시는 가족을 희생시키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학교 교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르는 비록 더 이상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지호가 구하는 모든 동물 속에서 사랑과 한계의 균형을 배우는 모든 가족 속에서 살아 숨쉽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것은 단지 한 소년과 그의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황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조차도 진정한 사랑이 존재할 방법을 찾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답이 항상 집 안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 밖에서 답을 찾느라 막대한 재산을 써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를 선택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사랑은 어떤 식으로든 궁극적인 이별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할 용기에 대한 이야기이며, 그것이 사랑을 덜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한하게 만든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